나이 들면요,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시나요? 아니면 그래,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게 되시나요? 저는 이 말이 참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같은 80세라도 하늘과 땅만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참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단지 숫자, 수명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80세. 여러분은 그때 어떤 모습일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누군가가 식사를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뭘 할까 고민하며 창밖의 햇살에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일까요?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며 옛날 이야기로 웃음 짓는 사람일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5년간 노인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일본의 노년 전문 의사 와다 히데키 선생님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아직 60대인데 벌써 80세 이후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80세의 삶은 80세가 되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50대, 60대,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8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조언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을 대하는 태도,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지혜,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장 값지게 보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때마다 조마조마하시죠? 저도 압니다. 그 기분.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콜레스테롤이 또 올랐으면 어쩌지? 혈압약을 더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와다 히데키 선생님은 80세가 넘으면 이런 걱정에서 좀 자유로워지셔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건강검진의 정상 수치라는 게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사람의 평균을 낸 숫자입니다. 80세의 몸은 30세의 몸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잣대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이런 환자분을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히 잘 살던 분이 약 부작용으로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암 하나쯤은 누구나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암이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80대의 암은 대부분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10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 이걸 발견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수술을 하자고 하겠죠.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할 겁니다. 문제는 그 치료 과정이 80세의 몸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수술의 고통, 항암의 부작용, 그로 인한 체력 저하. 이게 오히려 그 암보다 더 빨리 당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검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겁니다. 숫자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혈압이 142 넘었네요. 그런데 현기증도 없고 두통도 없고 매일 산책도 잘하고 계시다면 그게 당신한테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세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목소리를 신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참고 살지 마세요. 짜게 먹으면 안 돼. 술은 절대 안 돼. 담배는 당연히 안 되고, 고기는 적게, 채소는 많이. 평생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참으셨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80세가 넘어서까지 이렇게 참고 사셔야 할까요? 와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세가 넘으면 먹고 싶은 걸 드세요. 이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입맛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식욕마저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것도 안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만난 90대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답니다. 매일 조금씩 맥주를 드시는 분이었어요. 가족들은 걱정했죠. 나이도 많으신데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맥주 한 잔이 그분의 삶의 낙이고 그걸 마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맥주가 이분의 약입니다. 물론 과하면 안 됩니다. 과음, 폭식, 지나친 흡연. 이건 몇 살이든 문제가 되죠. 하지만 적당히 기분 좋게 즐기는 것. 이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최적의 조건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야 하고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80세가 넘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며 사신다면 그게 무슨 삶인가요? 좋아하는 음식 드시고 가끔 술 한 잔 기울이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세 번째, 노후의 진짜 자산은 바로 옆 사람입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해.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사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 여기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손주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그들도 정신이 없어요. 자식은 멀리 있습니다. 서울, 부산, 어쩌면 외국에 있을 수도 있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 밥을 먹을 때, TV를 볼 때, 산책을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 아플 때 걱정해주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와다 선생님은 이런 통계를 말씀하십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왜일까요? 혼자 계시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밥도 대충 먹게 되고 외출도 줄어들죠. 그러면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다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뭐 먹고 싶어? 저 드라마 봤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50대, 60대에 어떻게 지내느냐가 80대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생이 많아.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 사랑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80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만드세요. 이웃과 인사하세요. 동네 모임에 나가보세요. 사람과의 연결. 이게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네 번째, 약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 혈압약 드세요. 이건 당뇨약이고요. 이건 콜레스테롤 약. 이건 소화제. 이건 뼈약. 아침에 일어나서 약부터 먹고, 점심 먹고, 또 약 먹고, 저녁 먹고, 또 약 먹고. 약통이 몇 개씩 쌓여가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면 더 심해집니다. 정형외과에서 약 받고, 내과에서 약 받고, 안과에서 또 약 받고. 그러면 약이 10가지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약과 약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어라는 약이 B라는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입이 마르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또 병원에 가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럼 이 증상 때문에 약을 하나 더 드셔야겠네요. 이렇게 약이 또 늘어납니다. 악순환이죠. 와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의사는 약을 늘리는 의사가 아니라 약을 줄여주는 의사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담당하신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답니다. 약을 12가지나 드시는 85세 할머니였어요. 늘 피곤하고 입맛도 없다고 하셨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약을 하나씩 줄여 나갔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할머니는 오히려 기력이 좋아지셨답니다. 입맛도 돌아오고 산책도 다시 나가시게 되었대요. 물론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약, 통증을 없애주는 약, 이런 건 꼭 드셔야죠. 다만 이겁니다. 약은 만능이 아닙니다. 약은 당신의 증상을 관리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당신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조언과도 연결됩니다. 5번째, 나이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예요. 젊었을 때는 돈 벌어야 했죠. 자식 키워야 했고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그리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배우세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었나요?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와다 선생님이 만난 한 환자분은 82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 후엔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심지어 블로그까지 시작하셨답니다. 또 다른 분은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는데 바빠서 못했다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하신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뇌는 쓰면 쓸수록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의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이게 곧 치매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기대감,
어제보다 나아졌네 하는 성취감.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예요. 80세인데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분. 그리고 60세인데 난 이제 다 늙었어 하며 소파에만 앉아 계신 분. 누가 더 젊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책 한 권 읽기, 산책하며 꽃 이름 외우기,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뭐든 좋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꾸로 돌립니다. 6번째, 매일 30분 햇볕 아래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이 말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며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매일 30분만요. 30분도 길어요. 그럼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밖에 나가는 것 자체예요. 집에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못 쬐입니다. 사람을 못 만납니다. 신선한 공기를 못 마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행복 호르몬이에요. 햇볕을 쬐고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또 걷다 보면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당신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계절도 느낄 수 있어요. 봄에는 꽃향기, 여름에는 매미 소리, 가을에는 낙엽 밟는 소리, 겨울에는 하얀 입김.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와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실제로 매일 산책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심장병도 적고 우울증도 적고 치매 발병률도 낮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신발 하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 식사 후에 딱 30분만요.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하면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거울을 보세요.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7번째, 나와 맞는 의사를 꼭 찾으세요. 마지막 조언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80세가 넘으면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게 되죠.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병원, 그 의사, 당신과 잘 맞나요? 의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의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떤 의사는 컴퓨터 화면만 봅니다. 어떤 의사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사는 그 나이에 뭘 기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사는 약을 줄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의사는 무조건 약을 더 추가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와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숫자가 아니라 삶을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혈압이 150이라는 숫자만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의사입니다. 선생님, 이 약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그럼 약을 바꿔보거나 줄여볼까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의사요. 약 먹기 싫으면 병 악화되는 거 감수하셔야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의사가 아니라요. 만약 지금 다니시는 병원, 만나시는 의사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바꾸세요.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바꿔? 다른 데 가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참고 계시나요? 참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을 권리가 있어요. 좋은 의사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동네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다 아십니다. 어느 병원 누구 선생님이 좋더라 하는 정보를요. 그리고 직접 가보세요. 한번 가보면 압니다. 이 의사가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사와의 관계는 결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80세 이후의 삶에서 의사는 당신의 동반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신중하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80세 이후 삶을 빛나게 하는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검진의 숫자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세요. 둘째, 이제는 참지 마세요.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사세요. 셋째, 배우자를 소중히 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넷째, 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꼭 필요한 약만 드세요. 다섯째,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도전하세요. 그게 젊음의 비결입니다. 여섯째, 매일 햇볕 아래 걸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명약입니다. 일곱째, 당신과 맞는 의사를 찾으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조언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창밖의 햇살을 즐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50대인 분들, 60대인 분들, 70대인 분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80세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옆에 계신 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먹고 싶은 거 하나 맛있게 드시고, 밖에 나가 햇볕 좀 쬐고,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고, 좋은 의사 한 분 찾아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80세를 빛나게 만들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껏 못해봤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80세가, 90세가, 100세가 황금빛으로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힘을 믿고 사용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어떤 분에게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